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17일 밤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채널 A 사건에 관한 이 무죄 판결이 어제 내려진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어제 이 한동훈 검사장 입장문도 다 발표하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이 추미애하고 그 다음에 민원연에서 집중적으로 윤석열 총장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하고 나섰고요. 한동훈 검사장 즉각적으로 반박문을 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무죄 판결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의 공식적 입장문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뭔가 입장문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요, 지금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 이걸 가지고 계속 흠집 내비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 판결이 박범계 장관이 발표한 한명숙 모해 의중 이 감찰 결과 발표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여권에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흠집 내기에 그야말로 이 최고치의 공격을 해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한동훈 검사장과 추미애 그리고 이 민원연과의 이러한 설전,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이 이 전국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그리고 이번 대선 이 국면에서 또 어떻게 작동이 될지, 그리고 현 정권에 얼마나 큰 치명상을 줄지 여러분들께 제가 전망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의 발단은 작년 3월로 넘어갑니다. 3월에 황희석이 하고요. 황희석은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죠. 그 다음에 최광욱 의원은 열린민주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하고 지현진 씨, 그 제보자, MBC에 제보한 지씨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이 페이북에 공개적으로 아주 그야말로 대담하게 공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요, 그 당시에 자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황희석이 하고요, 이 최광욱이 둘이서 사진 찍은 거 딱 올리면서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 지씨도 말이죠, 이 해당의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유시민한테 소주 한잔 사달라고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키키키 이런 이모티콘까지 올렸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여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하고 윤석열 개검들, 이것만 보면요, 이 최광욱, 황희석 이런 정치인들, 사실상 정치인이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과연 이 지모씨 MBC에 제보한 사람하고 어떤 작전을 하느냐, 윤석열 제거 작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거 작전의 구실, 핑계거리, 명분, 이유로 바로 이 채널 A 사건을 이용하겠다라는 취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채널 A 기자는 202일간 구속되고요. 그리고 이 제보자 지씨는 끝까지 법정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막판에 가서야 이 채널 A 기자 보석 신청을 했지만은 계속 있다가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서야 보석으로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 추미애가 말이죠, 추윤 갈등의 가장 큰 도화선이 됐고, 결국은 7월에 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합니다. 그래서 당시 대검이요, 이동재 기자 요구를 수용해서 외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은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작년 11월 말에 이 채널A 사건이요, 수사방해를 이유로 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2개월짜리 처분까지 내린 것이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채널A 사건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었고요. 추미애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시도가 결국은 행정법원에서 이 소송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결국 추미애가 먼저 이 옷을 벗게 되는 그 사단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채널 A 사건이에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현 정권에 말하자면 이 정당성, 이 검찰, 이 지휘 감독권에 대한 이 정당성이 크게 걸려 있었던 이 사건이고요. 더군다나 작년 7월 말에 7월 29일 날은 이 한동훈 검사장 유심칩 이거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 정진웅 검사하고 독직 폭행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독직 폭행 혐의로 이 재판이 이제는 다음 달 12일 날 1심 선고가 되어 있는데요. 검사는 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반드시 유죄 판결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채널 A 사건은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무죄 판결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개검들 이렇게까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걸로 인해서 징계까지 했어요. 무죄가 나니 추미애가 얼마나 망신스럽고, 더구나 추미애 판사 출신 아니에요? 얼마나 망신스럽고 창피하고. 그러니까요, 행정법원에서 1차적으로 대망신을 당했잖아요. 이게 징계 사유로 인용했으니까, 징계 사유로 이유를 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제 행정법원에서 이미 졌잖아요, 징계는. 그런데 또 1심 중앙지법 판결에 의해서 추미애가 또 2번씩이나 졌어요. 그 정도 되면 인간이면 말이죠. 사람이면 우리 국민한테 사과하고, 최소한도 사과 못하면 조용히라도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이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의 수사와 그리고 재판 방해 때문에 이 제대로 이 선고가 무죄 선고 내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잘못됐다. 여전히 검은 유착이 되고 있고, 여전히 그러니까 개혁이 잘 안 돼 있는 것이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요지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게 바로 인간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그리고 대선 지금 주자 여권에서 지금 4등, 5등 정도까지 추격하고 있는 추미애의 실상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요. 여당 안에서 지금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 이런 사람들 이 추미애 이 정도까지 지금 순서가 4, 5등까지로 올라와 있어요. 참 한심하다. 그러면 뭐라고 페북에 이 입장문을 내놨냐면요. 자, 여러분들께서 추미애의 생각을 제대로 읽으시고 저하고 어느 정도 이 공감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꼭 제가 몇 마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채널 A 검은 유착 사건은 수사방해도 공판 진행도 검은 유착스러웠다. 자, 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검은 유착 사건은 검은 유착스러웠다. 본인이 그렇게 아직도 뻔뻔하게 검은 유착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사실상 이번 판결이요, 무죄 판결이 났다라는 얘기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 MBC와 권력기관인 추미애, 그 다음에 민원연,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검은 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 이 사건 관련 거악인, 한동훈을 거악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죠? 거악인 내부 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 이로 인해 혐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으며 수사팀은 GV의 개입과 방해 등으로 혼선을 겪으며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혼선을 거치며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혼선입니까? 독직 폭행 사건까지 일으키면서 무리한 수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미 이 독직 폭행 사건 전에 이미 추미애하고요, 당시 수사 정진웅 검사는 거의 증거를 다 확보했다고까지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동재 기자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초기화했고,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 후 비번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나 재판의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를 말이죠, 수사지휘권을 박탈해가지고 누가 수사지휘를 했어요? 이성윤이가 수사지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승현이가 독직 폭행하는 거, 독직 폭행하고 나니까 서울고검에 쫓아가가지고 이거 적당히 수사해달라, 이렇게까지 해서 고성이 오왔다. 당시 그런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0쪽짜리 수사보고서를 쓰고 9번이나 무혐의다 한동훈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승현이가 깔아뭉개고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갔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무슨 뭘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채널A사 측이 진행한 진상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오죽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겠어요. 예, 검찰의 완벽한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다. 이제는 그러면서요, 이제 어디에 또 이거 끌고 가는 줄 아세요? 공수처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법정의가 실종된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본인이 말이죠. 아직도 본인이 법무장관인 줄 지금 착각하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그러니까요, 추미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요, 이 한동훈 검사장이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미애 페북글 관련 한동훈 검사장 입장, 이런 제목으로 내놨어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고 궤변이라는 것이죠. 이 수사와 재판은 추미애 씨가 참 잘했어요. 무슨 추미애 씨라고 해야죠. 예, 무슨 장관입니까? 역사상 두 번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추미애 씨가 직접 고른 검사를 시켜서 보고받으며 수사하고 재판까지 한 것이다. 기자들조차 전부 무죄나니 지금 와서 검언의 재판 방해라는 새로운 버전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수사 지휘를 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진웅이가 직접 수사 담당 부장검사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수사를 했는데 못 믿겠다는 것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잖아요. 다 떠나서 추미애 씨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부터가 너무 어렵다. 검언의 재판방해라는 허황된 소리를 주술처럼 맥락없이 반복하면서 전화, 사법부, 언론 등 상식 있는 사람들을 마구 욕해서 어그로 끌고 싶고 권한유착, 공작, 실패의 책임을 면하고 싶은 추미애 씨 마음까지는 알겠는데 여러 번 봤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를 알아들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원인과 관련해서요,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들,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딴 세상 사람처럼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 장관에 대해서요, 권언유착 공작과 수사 상황 불법 공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께서 이미 추미애 씨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법치를 파괴했는지를 그간 추미애 씨 말과 행동으로 다 보셨으니 추미애 씨의 황당한 말에 현혹될 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미애 말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니까요, 이 사건을 맨 먼저 고발한 사람은 바로 이 민원연이에요. 여러분들 뭐 민원연 뭔지 아시잖아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여기에서 이 고발했습니다. 작년에 고발했는데 이 고발자 이 민원연도 말이죠. 뭐라고 또 입장문을 냈냐면 사법처벌을 피한 검언유착 사건 면제로 착각 말라, 이런 제목의 성명문을 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여 본인 주장을 증거로서 증명하기 바란다. 바란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언유착 사건 진상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이 충분하지 못한 점도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다. 계속 검찰 수사 과정, 아니 이성윤이하고 정진웅이가 수사했는데 뭘 수사 과정이 충분치 못해요. 지금 아직도 이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초기 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5차례 보낸 편지 말고는 다른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 아직도 검언유착이라고 말하는 뻔뻔함, 또 이 총장을 배제해놓고 독침, 폭행까지 동원해서 사상 초유의 무리운 수사를 한 이성윤, 정진웅 검찰이 미온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라는 구차한 자기 합리화에 말문이 막히고 안쓰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또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연은요, 뭐라고 또 비판하고 있냐면요, 선거 직후에 검언유착 사건을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으로 지칭하며 민원연, MBC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한동훈 검사장 역시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여 본인 주장을 증거로서 증명하길 바란다. 이 얘기는 이 아이폰 포렌식 할 수 있게 협조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냐면은 이미 수사팀이요 9번이나 결제 올렸고, 그 다음에 전부 깔아 뭉개고 있고요. 그리고 이 100쪽에 이를 정도로 수사가 아주 탄탄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민원연은 한 검사장한테 수사에 협조하라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민원연에는 이름과 달리 민주도 없고 언론도 없고 시민도 없고 권력의 요직을 꿰차는 막강 인재풀로서 권력가의 연합만 있어 보인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요, 민원연은 권력가의 노골적인 검언유착 프레임 만들기 협업 과정에서 고발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권 관련자들과 어떤 공모와 협력을 했는지 이제 밝혀라. 이제 와서 무죄 났으니 비긴 걸로 하자고 대충 넘어가자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진중권 교수도 어제 입장문을 내고 있어요. 사회적 흉기가 된 민원연은 스스로 해체할 때가 됐다.
공작 정치로 이동되기 전은 옥살이를 해왔고 한동훈 검사장은 독직 폭행을 당하고도 내천하나 좌천됐다. 동료 시민에게 이런 폭력을 가하고도 반성과 사과를 모르니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다. 여기서요, 오직해야 인간들이라고 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근본적으로 이 한동훈 검사장 이러한 민원연 성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 고발자로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한동훈 검사장 입장문을 낸 것처럼 민원연, MBC, 그 다음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 다음에 추미애, 이성윤, 정진웅,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맨 먼저 이 판결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참고적으로 판결이 끝나자마자 맨 먼저 내놓은 입장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죄 선고는 결국 이 검언유착 의혹은 조국사와 같은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 언론과 단체, 어용 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2번의 압수수색과 독직 폭행, 4차례의 인사 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당했고,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나 묵살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요, 책임 물을 대상으로는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그리고 소위 제보자 X, G씨죠. 한상혁, 민원연, 그리고 유시민, 일부 KS 관계자들, KBS,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중앙지검 당시 차장검사들이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요, 반드시 법적 책임 묻긴 묻는데요. 한동훈 검사장, 제발 빠르게 신속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 이제 신속한 이 고소 조치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을 밀어붙이고, 이것이 이 행정법원에서 지금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번 1심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가 내렸던 모든 조치들은 법률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박범계가 바톤을 이어받아갖고 뭘로 윤석열을 때리려고 하느냐, 한명숙 모해 위증 혐의를 가지고 이거를 수사 감찰을 방해했다. 이걸로 밀어붙이려고 감찰을 한번 했어요. 감찰 넉 달간이나 했는데 나온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직접 잡아가지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 가짜 이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검찰들 법조계가 지금 난리 났어요. 이게 도대체 장관이라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발표할 내용이냐? 아무것도 없고 절차적 정의를 위반했다는 게 말이나 되냐? 더군다나 대법원 확정판까지 났잖아요. 뭐 유죄 판결로. 그런데 무슨 절차적 정의가 심대하게 만약에 무시당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게 유죄 판결 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의 중에 가장 큰 거 두 가지가 뭐냐면요. 대검 감찰부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윤석열 총장이 왜 인권부에 재발행하라고 지시했느냐.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부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묵살했다. 내부 반대 의견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거 뭐 한동수 애완견 감찰부장, 그 다음에 이문정 이런 사람들한테 왜 이 임무를 맡기지 않았냐 이런 거겠잖아요. 그리고 또 이문정이가 이 모해 위증과 관련해서 형사를 입건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찰 상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업무 담당자를 교체했느냐. 예, 이것도 절차적 정의를 무시했다. 이런 이 주장을 박범계가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조남관 그 당시 검찰총장 대행 조남관이가 그 당시 이 대검 부장회의 그다음에 이 고검장들 전부 같이 합동회의를 통해서 이 무혐의 다시 또 내렸지 않습니까? 이 조남관이가 무슨 절차적 정의를 위반했다는 거냐? 바로 맞받아치고 있어요. 맞받아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문정이는 본래부터 이문정한테 맡긴 게 아니었다. 이 대검의 감찰 3과장한테 이거를 처음부터 맡겼다. 이문정이가 담당하게 된 것은 한동숙 감찰부장이 지시한 건데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문정한테 지시한 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반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거야말로 윤석열 총장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윤석열 총장한테 수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방해, 감찰 방해로 이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했는데 이것이 실패했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수처에서는요, 이 사건에 지금 공제 8호로 이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수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한 것은 박범계가 이 공수처 8호로 이거를 철저히 다뤄달라라고 하는 압박으로 보인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공수처는 조남관 당시에 총장 직무대행을 이 모해위중 교사 의혹 수사와 기소를 방해한 혐의로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를 다시 윤석열 총장도 이렇게 절차적 정의를 위반했다라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이 공수처 이 8호 수사할 때 같이 수사하게 하는 거죠. 이미 시민단체 사생에서는요, 윤 전 총장과 조 원장을 수사와 이 모해위중 교사 수사 기소를 방해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공제 8호로 부여해갖고 수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착수 중에 수사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이제 대대적인 공수처의 수사가 이제 예견된 것 아니냐, 압박한 것 아니냐. 그래서요, 이 한명수 수사팀 징계하려고 말이죠, 대검에서 이 감찰위원회, 즉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까지도 구성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했고요. 이 대검 감찰부장이 이 수사팀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했는데 이 감찰위원회에서 그건 말도 안 된다, 묵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혐의, 그리고 두 명의 검사 중에 한 명은 무혐의, 아예 혐의가 없는 거고, 또 다른 검사에 대해서는 불문, 즉 혐의는 다소 있지만은 징계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통해서 이제는 윤석열 총장 이제 수사 선상으로 수사의 속도를 낼 그런 지금 이제 추세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찰부는요, 검찰총장의 경고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제 공수처가 이 수사를 본격화하면 또다시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건 철저하게 많이 좀 시청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당에서는요, 입법청문회를 지금 열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청문회를 열어가지고 모해위중 교사 사건의 관련자들을 전부 증인으로 출석시키자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윤석열 총장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통해서 윤 총장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는 입법청문회 국회 차원에서는 열어서 압박하고,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는요, 대국민 사과라도 해라, 이렇게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지금 윤 총장을 그야말로 이 견제, 압박하기 위해서 여권이 취하고 있는 정말 무지막지한 무식한 일련의 조치들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공수처 수사 다시 한번요. 그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청문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압박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 명의 추미애를 통해서는 그리고 민원인을 통해서는 이제 2심 재판을 통해서 다시 또 압박하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이 아이폰 언제 포렌식 들어가는 압박 조치를 취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계속해서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제 방송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그 다음에 민노총 참여자 중에 확진자가 드디어 3명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도 이제는 일파만파로 커질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여러분께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